딱 보시기에도 탱글탱글하죠. 오! 너무 시원해. 다들 시원하고 진하고 얼큰한 동태찌개 좋아하시죠? 집에서 많이 해보셨을 텐데 가끔 가다가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생선 비린내. 쉽지가 않다, 물이 안 좋아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따라오시면 동태찌개 전문점보다 더 맛있게 끓일 수가 있습니다. 재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태, 오늘 얘가 되게 큰 녀석이 왔어요. 그 다음에 다 채소들이에요. 무 3분의 1조각 정도, 그리고 양파, 청원고추 2개씩, 대파 요만큼, 쑥갓 나중에 한번 넣어줄 거고 쑥갓 없어도 됩니다. 두부 요게 반모 정도 돼요. 다시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간을 할 재료들이에요. 국간장 2큰술, 멸치액젓 하나, 참치액 하나인데 참치액 없으시면 멸치액젓 2개 하셔도 됩니다. 새우젓 1큰술. 자, 그리고 굵은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각 2개씩, 간마늘, 된장이 1큰술 들어가요. 요거가 킥입니다. 소주 2큰술 준비해 주세요. 동태찌개 비린내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동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명태나 아니면 대구였으면 쉬웠을 텐데, 그래서 동태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동태를 이렇게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토막 쳐지고 손질된 거 아니라 통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일단 지느러미부터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느러미는 이렇게 꼬리에서 등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잘리지, 반대쪽으로 하면 안 잘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옆 지느러미 날려주고, 밑에도 지느러미가 있죠. 아래쪽 지느러미 2개예요. 자, 지느러미 이렇게 했으면 일단은 지저분한 것들이 붙어 있으니까 먼저 잠깐 씻기부터 할게요. 지느러미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은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을 때 손질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비늘을 벗기는 거예요. 비늘도 반대 방향이죠. 여기서 하면 비늘 안 벗겨집니다. 아래쪽에서, 꼬리 쪽에서 몸 쪽으로 비늘 이렇게 해주는데 비늘 이만큼이나 나와요. 요만큼 했는데도. 그래서 비늘 벗겨지는 거 보이시죠? 동태에 알고 보면 이렇게 자잘한 비늘들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벗기는데, 그래서 이쪽 벗기고, 여기도 뒷면도 열심히 비늘 벗겨주죠. 이렇게 잡아서 좀 편하니까 이렇게. 자, 비늘을 벗겼으면 물로 한 번 또 다시 씻어주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신 부분인데, 머리에서도 비린내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동태에서 머리를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손질하기 위해선 입을, 여기 이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입 부분을 끊어줄 거예요. 저는 이제 칼로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들은 가위로. 여기는 이빨이 있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버립니다. 머리를 솔로 씻어 주셔야 돼요. 머리를 솔로 씻어야지, 머리도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비늘도 있지만. 자, 이런 과정들이 왜? 우리가 비린내 없이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자, 동태를 손질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2마리를 준비했어요. 한눈에 딱 보시더라도 어떤 게 더 뽀얗고 하얀지, 비린내가 덜 날지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동태가 잘라져 있는 건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봐가지고 비늘이 있으면은 비늘 벗기고, 아니면은 자르기 전에는 비늘 벗기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질해서 뽀얗게 한다가 중요합니다. 동태를 이제 자르겠습니다. 여기 부분, 아가미 윗부분에서 여기서 자르는 거죠. 자, 안 잘라지면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한 토막 내고, 내장이 있는데 그 내장은 우리가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장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알이 있으면은 우리가 알을 먹을 텐데 저 알이 없습니다. 얼었다 녹은 동태 내장은 아끼지 말고 버리시고, 먹기 좋게 토막 낼 거니까 작은 것보단 큰 게 좋아요. 한 토막 내고, 한 토막 내고, 이 꼬리만 버리기 위해서 동태를, 토막을 제가 내시오. 꼬리 부분부터. 꼬리는 별로 내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뼈 잘린 부분에서 피가 이렇게 좀 나거든요. 이건 최대한대로 씻어준 다음에, 피도 냄새에 속하니까, 그리고 물에다가 담가 놓는 거예요. 훨씬 낫습니다. 여기 피 많죠? 이렇게 해주고 칼로 이렇게 긁어내요. 핏대라고 그러거든요. 이 핏대. 여기도 우리가 지저분한 이제 잡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긁어서 깨끗하게 해주고, 안에 내장이 있던 자리에 까만 막이 있어요. 이따가 보면 더 나올 텐데, 이 까만 막 비린내와 쓴맛의 원인입니다.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또 물에다 살짝 담궈서 핏물 조금 더 빼고, 내장 있던 부분 여기는 아주 많죠. 근데 잘 벗겨져요. 생각보다. 까만 내장 막 절대 제거해야 됩니다. 얘가 다 쓴맛이에요. 잡맛입니다. 요거 제거해주고, 자, 까만 막 다 제거했다고 끝이 아니고 핏대가 있어요. 핏대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만큼. 요거 제거 안 하면은 거품 나고 잡맛 나고 탁해지고 비린내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 깨끗해졌죠. 얘도 이제 물에다 담그고,
머리가 이제 문제인데, 머리. 자, 제가 일단 머리에 있는 내장 먼저 빼낼게요. 이거 안 쓰는 거니까. 그리고 머리는 통으로 하긴 하는데 요리할 때는 우리가 반으로 가르기도 해요. 그래서 자, 손 다치는 게 우려되는 분들은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는데 반으로 가르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쳐줘. 자, 여기 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 제거해야죠. 이것들이 다 잔맛의 원인들입니다. 머리 안 넣으면 맛 없는데, 그리고 여기 이거 뭐냐? 요거 아가미예요. 아가미는 우리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가미의 역할이 알고 보면은 그 물을 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가미에는 이물질이 껴 있을 수도 많고 미생물도 많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가미는 이렇게 제거. 여기도 또 핏대. 여기 밑에 턱살까지 떼어내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버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물에다 집어넣고 마찬가지. 자, 머리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됐으면 머리 완전 살만 남았어요. 또 이 소금물에 담그고, 아, 이거 물 아니고 소금물입니다. 소금탕은 따뜻한 물이에요. 왜냐면 맹물에다 담궈서 피 빼는 거는 쉬운데 이러면 또 동태 맛이 살짝 빠지고 퉁퉁 불기 때문에 한 요거 물 2리터인데 2리터에 소금 한 2숟갈에서 3숟갈 정도, 큰 숟갈로 해서 소금물에다 이렇게 담궈서 20분 정도라도 피를 빼줄게요. 자, 20-30분 동안 동태 소금물에 담궈놔서 피 빼고 잔맛 제거하는 동안에 그다음 육수를 준비할 거예요. 제일 먼저 할 게 저는 무입니다. 무를 오래 끓일수록 좋으니까 무가 3분의 1인데 아주 그냥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무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 저는 1cm를 선호하거든요. 이렇게 한 1cm 정도 되게, 나중에 물러지지 않고 좋아요. 저는 팔팔 끓일 거니까 무를 이렇게 1cm씩 자르고, 그 다음에 곧바로 냄비에 불을 먼저 켤 거예요. 이게 무가 하얀색이잖아요. 저는 흰 부분을 주로 써요. 왜냐면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단맛이 필요한 무가 있고, 여긴 단맛이 필요 없기 때문에 흰색 위쪽을 제가 썼습니다. 아주 조금만 기름 이렇게 넣고서 무를 먼저 조금만이라도 살살 볶아줄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의 깊은 맛도 조금 더 잘 나고 무의 뽀얀 맛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형식적으로라도 무를 제일 먼저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잠깐이라도 이렇게 달달 볶아주고 한 2-3분이라도 좀 지나서 무가 조금 잘 볶아졌으면 곧바로 물을 넣는 거죠. 제가 오늘은 정량을 했는데 1250 정도거든요. 1500하고 1000 사이다, 1리터랑 1.5리터 사이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1.5리터 채 안 되게 넣고, 이 동태 양하고 딱 맞거든요. 물 많이 넣으면 나중에는요 동태 국보다 더 묽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팩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새우 대가리 있고 멸치 있고 다시마도 있고 다시팩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팔팔팔팔 끓일 거예요. 아주 센 불입니다. 뚜껑 닫고 육수가 끓는 동안에 채소 손질할 건데, 채소 손질은 생각보다 쉬워요. 오랫동안 팔팔 끓일 거기 때문에 작게 안 해요. 크게 합니다. 양파도 채를 쓸기는커녕 한 요 정도 되게 두껍게, 이 정도만 돼도 나중에 물러지기 때문에 양파 반 개 이렇게 썰고, 파도 다지기는커녕 아주 뭉텅뭉텅 쓸 거예요. 이 정도 되게. 원래 찌개에 이만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도 썰고, 고추도 당당상상 다지는 게 아니라 4등분 낸다 그런 느낌으로 고추도 크게 해주세요. 쑥갓은 나중에 넣을 거니까 반만 이렇게 잘라놓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채소가 손질이 벌써 끝났고, 동태찌개에 두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얇지 않게. 안 그러면 부서지니까 이 정도 되게. 고춧가루 일반이랑 두꺼운 거랑 2가지. 이렇게 쓰면은 색계의 발색, 빨간색도 조금 더 잘 나오고, 그다음에 식감이나 그런 맛들이, 칼칼한 맛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굵은 것만 넣어도 너무 텁텁하고 고운 것만 넣어도 색깔도 잘 안 나오고 맛이 좀 그렇거든요. 하나하나씩 반반씩 넣는 게 딱 좋습니다. 그리고 국간장 2스푼, 멸치 액젓이랑 그다음에 참치액 넣는데, 참치액이 없으실 땐 멸치 액젓 2스푼 해도 돼요. 소주 2스푼이거든요. 고춧가루 다대기라고 그러죠. 고춧가루 양념장의 기본 중에 하나는 재놓고서 30분이라도 놔둬서 고춧가루의 액체들이 습도가 잘 배게 한다. 안 그러면 고춧가루가 날아다닌다, 날맛이 난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재놓는 거예요. 몇 시간 전에 해놓으면 더 좋고 하루 전에 해놔도 됩니다. 원래 다대기라는 게 그렇거든요. 어쨌든 미리 하는 거예요. 새우젓 2스푼이고, 짤 걱정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정량을 해놨기 때문에 짜지 않습니다. 근데 맨 나중에 가감하시는 것이 좋으니까 국간장은 맨 마지막에 넣어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간마늘 또 넣고,
오늘의 킥, 요거는 아시다시피 된장입니다. 자, 이건 된장 한 스푼 넣었는데, 된장을 한 스푼을 왜 넣느냐? 생선의 비린 맛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고소한 맛을 취하기 위해서예요. 고추장 안 넣나? 동태찌개에는 고추장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고추장 넣으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동태찌개야말로 우리가 집집마다 다 레시피가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실험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많이 먹어도 보고 해본 결과 고추장을 넣으면 감칠맛은 좀 도는데 텁텁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칼칼한 맛으로 먹는 것이 있는데 칼칼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고 나는 구수하게 달콤하게 먹겠다. 그럼 고추장 넣으셔도 되는데, 고추장 안 넣은 버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추장을 빼고 비린 맛을 잡을 때 된장이 알고 보면 하나의 요리 킥이거든요. 된장 한 스푼만 딱 넣어보세요. 팔팔팔팔 끊고 다시팩을 넣었을 때 우리가 기준은 뭐냐면, 다시팩은 한 7분 정도 끓이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더 이상 끓이면 멸치에서도 쓴맛 나오고 다시마에서도 좀 미끈한 성분 나오고 그러거든요. 7분 사실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팩을 빼내는데 아까우니까 마지막 국물 하나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시팩은 빼고 드디어 이제 입수합니다. 소금물에 담가놨던 동태. 이거 큰데 끓는 물에다가 넣을 거예요. 왜냐면 탕을 끓일 때 국물까지 맛있게 먹는 종류의 탕들은 끓기 전부터 넣고 국물을 버리고 안에 내용물만 취하는 수육 같은 거 할 때는 끓는 물에다 넣거든요. 동태는 왜 끓는 물에다 넣냐면, 동태는 이미 얼었다가 해동된 거기 때문에 살이 부서지잖아요. 소금물에다 담가놨다가 끓는 물에다 넣으면 조금 덜 부서지고 탱글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끓는 물에다 넣습니다. 자, 동태를 이렇게 넣고 곧바로 양념장 들어갈 거예요. 양념장 알뜰하게 정량된 레시피로 뚜껑 닫아서 조금만 더 끓일 거예요. 동태가 좀 익을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8% 정도 익힌다. 4분 정도, 5분 정도 끓여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양념장 안 풀어줘? 안 풀어줍니다. 왜 안 푸냐면, 이거 푼다고 괜히 뒤져왔다가 동태 살 부서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물에서 자기 혼자 풀어지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안 풀고 놔뒀어요. 나중에는 휘저을 거지만 모든 생선탕 마찬가지예요. 저으면 저을수록 생선 잘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동태를 넣고 제가 뚜껑을 닫은 이유는 동태가 차갑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끓으면 다시 뚜껑을 벗겨가지고 센 불로 팔팔팔팔팔팔 한 3분에서 4분 정도 끓여줄 거예요. 그래야지 비린내와 잡내가 날아갑니다. 뚜껑 닫아놓으면 비린내 조금 더 나요. 그 사이에 여기를 보시면은 거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비린내나 잡맛의 원인이다, 불순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이물질일 수도 있고 껍데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동태 정말로 깨끗하게 손질했거든요. 이 거품 안 떠내도 되는데 조금만 끓는 시간 동안 할 일 없으니까 다 건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불을 꺼보면 알아요. 없어지는 거품이 있고 계속 남아있는 거품이 있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태들이 지금 다 익어가기 1분 전이니까 1분만 더 기다리고, 가만 놔둬도 이렇게 물이 순환되면서 다대기 이렇게 풀리거든요. 동태가 한 80%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 여러 가지 넣는 거죠. 한꺼번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양파도 넣고 파 썰은 것도 넣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청양고추.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한 번만 저어줄게요. 저을 때도 뭐 팍팍 안 줬고 생선살 안 부서지라고 제가 이렇게 막 부드럽게 줬잖아요. 채소를 넣기 때문에 얘가 조금 끓기가 줄어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센 불로 계속 팔팔 끓이는 중인데, 한 번 더 끓이면 이제 동태가 이제 익을 거예요. 그 사이에 두부를 넣는데, 두부를 이렇게 넣고서, 두부 또 부서지면 국물 탁해지죠. 그러니까 두부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4조각만 넣어도 되거든요. 큰 게 와가지고 6조각씩이나 이렇게 넣어주고, 불 끄기 직전에 쑥갓 살짝만 적셔주면 되고, 자, 저는 여기서 20초만 있다가 불 끕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동태찌개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맛있죠? 당연히 맛있죠. 안 그러면 제가 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푸고 어두일미 아니겠어요? 전 머리, 두부도 한 개. 딱 보시기에도 탱글탱글하죠? 뭐 그 정도는, 자, 그 정도 끓이시면 수준급이신 거예요. 탈이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국물이랑 같이. 너무 살 탱글탱글하고 맛 깨끗하고 간 딱 맞습니다. 조금 칼칼한 맛이 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시원해. 제가 먹어본 동태찌개 중에 제일 시원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너무 맛있어요. 자꾸 먹고 싶은데 두부도 하나도 안 부서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가족들, 친구들 깜짝 놀래고 좋아하실 거예요. 본인이 제일 만족하실 겁니다.